식당 컨설팅을 하면서 뭐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만든 아이템, 음식은 나중에 손님으로 갔을 때 좀 제가 질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창 식당에 좀 여러 개인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뭐 열 몇 개 이상 되는 그런 메뉴들. 아주 오래전에는 이제 초밥집이 그랬고요. 부대찌개, 닭갈비, 아구찜, 돌짜장 이런 것들이 유독 이제 제가 뭐 열 몇 개씩 가게를 차렸던 그런 메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메뉴들을 제가 좀 질려해요. 심지어 이제 싫어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아구찜은 정말 싫어합니다. 누가 아구찜 먹자 그러면 너무 싫어요. 이제 그게 이렇게 뭐 질려지고 싫어하다 보면 결국엔 그 메뉴를 제가 또 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짬뽕은 제가 안 질릴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짬뽕집을 그렇게 열 몇 개씩이나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짬뽕만큼 제가 자주 먹는 음식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기어코 먹고야 맙니다. 그것도 이제 집을 달리해 가면서 같은 집에서 먹진 않아요. 그 정도로 저를 매력 있게 만든 집도 없었고요. 흔치 않았고요. 기왕에 먹는 짬뽕이라면 안 가본 집에서 먹어야 저한테도 공부도 되니까 되도록 저는 즐겨 먹는 음식이라도 식당을 번갈아 가면서 찾아 먹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인생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 인생 짜장면이 정말 맛이 기똥차서가 아니었고요. 그날따라 제가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것도 간짜장이. 그냥 짜장면이 아니고 간짜장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무 먹고 싶다 보니까 그걸 배달해서 먹기가 싫더라고요. 찾아가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동네에서 우연히 한번 아내하고 일요일 날인가요? 동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들린 동네 중국집이었는데 그때 짬뽕 맛이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집은 짬뽕이 그 정도니까 간짜장도 제법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제 걸어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너무 먹고 싶을 때 먹으니까 그 자체가 이제 인생 짜장면이 되더라고요. 아주 수저로 제가 양파 안 먹거든요. 못 먹는다는 표현이 맞죠. 근데 그 뭐 양파를 제가 수저로 다 싹싹 긁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달 사원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한 명입니다. 뭐 여러 명 두고 하진 않아요. 한 명의 배달 사원을 두고 오토바이 한 대를 두고. 근데 동네 중국집 치고는 테이블이 12개니까 규모는 좀 크죠. 밖에서 볼 때도 간판면이 뭐 7, 8m 정도 되니까 적은 식당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아내하고 낮에 갔을 때도 그랬지만 엊그저께 저녁에 갔을 때도 홀은 혼자서 보더라고요. 혼자서 전화도 받고 혼자서 주문도 받고 어, 마무리도 하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6시 반쯤? 6시에서 6시 반 사이였는데 혼자인 손님이 한 명 있었고요. 저 뒤로도 혼자인 손님이 두 사람이 오더라고요. 여기 5그릇이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4그릇이네요. 그러니까 그 바빠야 될 저녁 6시 때에 이 식당은 짜장면 짬뽕 겨우 4그릇 판 거예요. 4그릇. 그렇다고 해서 배달 전화가 불이 나지도 않았고요. 뭐 배달의 민족 띵동 띵동 하지도 않았어요. 대체로 너무너무 한가했습니다. 그렇게 팔아서 장사가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손님이 없었어요.
제가 먹었던 짬뽕 맛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오, 동네에서 이 정도? 그때 아마 삼선 짬뽕을 먹었을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뭐 그냥 짬뽕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냥 짬뽕은, 일반 짬뽕은 너무 허접할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어딜 가나 뭐 해물짬뽕, 삼선짬뽕 뭐 그런 걸 먹는데, 뭐 그래봐야 삼선짬뽕 7,500원이에요. 7,500원짜리 삼선짬뽕을 그날 먹었었는데 아내와 굉장히 맛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은요, 메뉴판에 메뉴가 많으면요 튀지를 않아요. 메뉴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많다고 해서 이게 또 다 나가지도 않아요. 뭐 삼선 우동 이런 게 팔릴까요? 울면 이런 게 나갈까요? 전 지금까지 50 몇 년을 살면서 중국집에서 울면이라고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몰라요. 찐득찐득하게 먹었던 기억만 있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했었고요. 삼선 우동. 우동을 먹고 싶으면은 제가 우동집까지 중국집 가서 저는 삼선 우동 먹 시켜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동집에서 뭐 짬뽕 우동이라고 판다고 해서 그걸 또 시켜 먹었던 적도 없고요. 밥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뭐 육개장 제육덮밥을 제가 중국집에서 먹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야끼덮밥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그만큼 안 먹어봤다는 소리죠. 잡채밥 정도야 먹어봤네요. 잡채밥 정도. 근데 이게 가격을 보시면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0년 고물가, 고유가. 이 시대에 아직도 짜장면 4,000원, 짜장밥 5,000원, 짬뽕 5,000원, 짬뽕밥 5,500원. 이렇게 팔고 있는 식당도 있다라는 겁니다. 싸게 파는 식당인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싸게 팔면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웃긴 건 손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비싼 집, 이보다 더 그거 하나 똑바로 하는 집에 손님이 더 많다라는 뜻이죠. 싸게 팔면 이 불경기를 견뎌낼 것이다는 당신만의 착각이고요. 여러 가지 메뉴를 팔아야 골고루 손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손님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저라면 이 식당에 컨설팅을 할 때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정통 매운 짬뽕, 그리고 산더미 해물짬뽕. 이 두 가지만 하자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 찾는 손님들은 못 오겠죠. 볶음밥 먹고 싶은 손님도 못 올 겁니다. 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짜장면 다른 중국집에다 배달시켜서 먹으라 그래요. 내가 짬뽕 만들어주는 시간 있으니까 그 시간에 손님은 옆에 중국집에다가 짜장면 배달해서 드세요. 괜찮습니다. 꼭 뭐 한 테이블에 1인 1식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해물짬뽕 15,000원 받잖아요. 15,000원 받는데 재료비 한 1,500원 정도? 1,500, 그 정도면 될 거예요. 볶음밥 하나 만들어주는데. 볶음밥까지 같이 내주세요. 15,000원짜리 짬뽕 시킨 사람한테 그 볶음밥 그 정도 서비스 못할까요? 이미 15,000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굳이 내가 볶음밥 6,000원, 7,000원에 팔지 않아도 그 서비스로 준 볶음밥 때문에 우리 집 와서 짬뽕 먹을 수도 있고요. 짜장면 만들어 팔지 않아도 짜장면 배달시켜서 먹으면 되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면 짜장 컵라면 갖다 놓고 파세요. 정말 짜장 먹고 싶으면 우리 집은 없으니까 이 컵라면으로 때우셔라. 대신 공짜다. 짜장 컵라면은 공짜다. 그냥 먹어라. 대신 짬뽕 시키고서 먹는 거다. 그것만 얌체같이 먹으면 안 되고, 인간아. 이렇게 팔면 어떨까요? 근데 홀에서 짜장면 먹으면은 3,500원, 짬뽕은 4,500원, 500원씩 깎아주는 거죠. 현금일 때. 현금으로 부가세를 내가 뭐 내지 않으니까 그만큼을 손님한테 빼주는 거예요. 자,
4,000원짜리 짜장면을 3,500원 냈다고 그 손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할까요? 야호! 500원 벌었어. 만세 부를까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 짓도 안 하는 그런 행사를 이걸 이벤트라고 마케팅이라고 현금가 할인, 요일별 메뉴 할인 이런 데 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중에 늙어서요, 가난해지지 않으시려면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 돼요. 부탁이에요.